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걸레 스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많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비가 좀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흐리고 질금되면 공기 중에 질소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 농산물이 키가 걷자답니다. 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날씨가 좀 짱짱하게 뜨거워야 곡식이 잘 되는데 글쎄요 일기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는 본인 탄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탄원서는 제3자가 쓰는 거죠. 제3자가 어느 사람이 그 사건은 그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탄원서 쓰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탄원서에 그 서명을 하는 경우가 몇 번씩 있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제 그 탄원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쓰고 그걸 자기가 무슨 탄원서라고 한다. 이건 탄원서 아니죠. 차라리 자기 소신 발표 또는 자기 입장 발표 또는 뭐 진정서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탄원서 해가지고 무슨 뭐 자기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무슨 신군부가 어쩌고 뭐고 대통령한테 말이죠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대드는 사람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거 요즘 세상에 옛날같이 주먹으로 그냥 줘박을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골치 아픕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아유 속이 얼마나 터질까. 야당에선 덜 쑤시고 덜 지고 자당에서도 그렇고 사고만 치고 또 야당에서는 또 그냥 김건희 그 여사 대통령 부인을 그냥 또 물고 늘어지고 뭐하고 그냥 계속하고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수준 낮은 정치입니다. 좀 고급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유 저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꾼이고 저게 무슨 지도자야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인 중에 지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하고 고급 정치를 못해요. 멋이 없고요. 국가와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해요. 그저 자기 개인적인 거, 자기 당내, 자기 그 측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을 물고 늘립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국회가 개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역사적인 역사 탐방. 요즘에 이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왕이 있죠. 성종. 여러분들 성종 아시죠? 조선 제9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조왕, 세조의
큰아들이 의경세자가 되는데요. 세자가 왕이 되고 나서 의경세자가 일찍이 사망합니다. 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성종입니다. 성종은 아주 글을 잘 읽고 글도 잘 쓰고 아주 참신한 그런 분입니다. 성종 그 왕의 그 무덤이 묘지가 서울 그 강남에 있는데 선릉이잖아요. 선릉이 성종왕의 능이 있습니다. 예. 성종왕은 경국대전도 집필했고 또그 압록강 쪽에 여진족이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속세에 쳐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여진족 때 속세였잖아요. 그 여진족을 쳐부시고 밀어나는데 아주 그 심혈 기울여서 그 공을 세웠던 그럽니다. 그냥 무난한 왕 성종왕입니다. 성종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종왕 시대에 손순효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손순효는 문신이고 화가였습니다. 손순효의 태생은 경상도 울진이었습니다. 울진. 그래서 손순효는 1427년에 태어나서 1497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약 70세를 산 사람입니다. 이 손순효가 성종시대 때 이제 중추부 판사도 하고 또 뭐 형조자랑 병조자랑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글을 잘 썼습니다. 글을. 손순효의 그 신하 손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손순효는 술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욕심도 그렇게 없지 않고 참 청렴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고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요. 술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 병이 술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얌전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아주 또 보통이 아니에요. 술을 먹어도 말술을 먹습니다. 말술. 이 손순효가 요즘에도 그 주변에 보면 매일 그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가 봐요. 뭐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 사람들 보면 술 양을 뭐 말술을 마시는 건 아닙니다. 많이 마시지 않는데 그렇게 술을 즐기더라고요. 이 손순효가 그 성종시대 때 이제 신하로 있으면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제 하루는 임금이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신하를 시켜서 가서 손순효를 불러와라. 그런데 손순효는 그때 주막에서 진탕 술을 마시고 그냥 술 냄새가 풀풀 내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대자로 큰 대자로도 벌어져 와서 가지고 주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신하가 와서 나으리 상강께서 찾으십니다. 얘기를 이렇게 해도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고 그럽니다. 술이 잔뜩 취했어요. 깨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기다려서 한참 저 기다려서 좀 정신 차린 다음에 손수녀를 이제 신하가 데리고 이제 왕궁을 들어갑니다. 성종 앞에 가서 이제 술 취했으니까요. 물을 끓고 이제 얼굴도 못 들고 이제 착 엎드려서 찾으셨습니까? 전하,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종이 보니까 이제 성종이 그때 그랬거든요. 나라가 피폐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술들을 좀 삼가해라, 술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릴 적이 있었는데 이 손수녀가 술이 엉망으로 떡이 돼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어쩝니까? 그러니까 성종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러면 되겠느냐? 술을 좀 적게 마셔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성종왕이 손수녀에게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이게 손수녀가 글도 잘 쓰고 또 성종한테 이제 잘 보여서 성종이 무척 아끼는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왕이 하루 그때 왔을 적에 술을 조금 마시기 위해서 은잔을 하나 이제 선물을 줍니다. 은잔을 하나 줍니다. 은잔이 그 소주잔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은잔을 하나 주면서 앞으로는 이 하루에 이 은잔으로 석 잔만 마셔라. 아침, 점심, 저녁 한 잔씩만 반주로 마셔라는 얘기죠. 요 조그만 잔으로. 그렇게 하면서 은잔을 선물 줍니다. 그 은잔을 받아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이 은잔을 보니까 이거 간에 기별도 안 하고 요만한 잔을 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은세공 오는 사람한테 그 은잔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 은잔을 좀 두드려 가지고 잔을 좀 크게 좀 해달라. 사발만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맞춥니다. 은세공이 두드려서 그 은잔을 늘려 가지고 사발만 이렇게 대접만 이렇게 잔을 만듭니다. 크게 그 은잔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잔으로 술을 마십니다. 하루에 석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걸 석 잔을 마시니까 이제 간에 기별을 합니다. 마음에 이제 흡족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하루는 성종왕이 중국에다가 그 글을 써서 중국에다 보낼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손수녀가 문장을 잘 쓰고 그러니까 손수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손수녀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손수녀를 이제 가서 신하가 찾아서 이제 술 취한 손수녀를 데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종 앞에 갔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술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신하지만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은잔을 내가 주고 그걸로 석 잔씩 마시라고 그랬는데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이렇게 왜 술을 많이 취하고 마셨느냐? 이렇게 성종 임금이 얘기하니까 손수녀가 절절매면서 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시기는 석 잔은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로 석 잔을 마셨는데 그게 술이 취했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점어 적어서 그 임금께서 주신 그 잔을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래서 그 잔이 좀 적어서 그 주신 그 잔
은 그리고 그 무게 거기서 변형 조금 더 변형시키지 않고 그걸 늘려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그러면 그 잔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잔을 가져와 보니까 은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은잔을 주었는데 거기다 더 붙인 것도 아니고 그 은잔을 두드려서 늘려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그걸로 석잔을 맞았다. 그러니까 성종이 그래도 내 생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근데 성종 왕이 중국에다가 보낼 문서가 있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술이 취했으니 너는 틀렸다. 너는 가고 다른 글 쓰는 신하를 불러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수녀가 전하 제가 좀 술을 취한 것 같습니다만 그거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 심혈 기울여서 제가 쓰겠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붓하고 멸하고 이제 쓸 이제 화선지를 주고 그래서 거기다 글을 이제 임금이 얘기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씁니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 쓴 걸 갖다가 이제 임금이 가져와 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술이 그렇게 떡에 취한 것 같은데도 글 문장 쓴 거 보니까 천하의 일품 문장이에요. 글도 잘 썼, 글씨도 잘 썼고 문장도 잘 짓고 잘 했었어요. 그래서 성종 임금이 참 술을 이렇게 마셔도 참 인재로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신하들한테 오늘 나도 한 잔 저 술잔으로 한 잔 마셔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술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 가져와서 그 잔에다가 성종 그 임금하고 그리고 손수녀하고 같이 그 잔으로다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옛날엔 뭐 임금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이 법이고 임금 1인 치안이에요. 1인 지상. 여기서 임금이 성종이 그래도 그 신하를 아껴서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종의 덕목이고 또 손수녀가 술 취해도 평소에 술 취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청렴함이라든지 또는 글을 쓰는 그 재주 그림을 그리는 재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달리 탁월했다. 그래서 아주 그 손수녀가 성종이 아끼는 신하로서 그래서 7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종이 사망하고 그의 연산군일 때도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하와 임금의 그 소통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리 또 거기에 있는 실력 거기에 있는 재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이하고는 서로 급수가 어디 비슷합니까? 이준석이는요, 그저 역선택해가지고 그 대표 때 그냥 그저께 된 거 그거 대표하라 그거지 한 경력이 뭡니까? 국회의원 3번 나왔다 3번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거기서 앞장서고 뭐하고 했던 사람. 손학규 대표 전에 그 미래당인가 말직에 손학규 대표 그렇게 싸우고 내주시려고 하고 했던 사람. 이번 여기 들어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경선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때 지방으로 내텨가지고 그냥 지방에 가서 찾아가고 뭐하고 이렇게 속을 새겼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윤석열이한테 막 대들어요.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잡아놓든지 죽이든지 살든지 만들어 해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이를 갈고 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의 당원들이 저 당직자 또는 거기 있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지. 청와대에서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당이 개털당 같은 경우였더니 참 제가 볼 때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참 사람들이 참 인간이 없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준석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하고 손순효하고 소통하듯이 그렇게 일이 됩니다. 임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자꾸 들쑤시고 뭐 하는 것은 그거는 당내에서는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정치인으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크지 못합니다. 결국 희생되고 완전히 이제 소멸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시조선에 있었던 성종왕과 제9대 왕이잖아요. 성종왕과 손순효, 신하 손순효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판에 예의도 의리도 실력도 없는 아주 시장 자폐 같은 그런 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좋은 또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